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수와 종목에 대해서 쭉 볼 건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지수 이야기할 때 주로 코스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코스닥이 제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했던 1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했었죠. 돌파하자마자 바로 조정을 주고 횡보하다가 또 2차 조정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지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이 나와서 21선 위에서 또 한번 횡보하다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바이오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방 세게 때리는 거죠. 세게 한 방 때려서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장대 음봉이 한 방 나와 가지고 181선, 121선은 당연히 깨고 181선까지 말하자면 깰 수 있는 강한 장대 음봉이 한 방 나오게 되면 신용들이 다 반대 매매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현금이 있으면 좀 강하게 베팅하고 신용도 한 10%, 20% 정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10%, 20%만 어떻게 보면 소액이죠. 그 금액만 신용을 베팅한다면 아마 수익을 꽤 볼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급락을 주면은 바로 급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약간 지금 지수 흐름이 살려는 드릴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영화 대사 신세계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신용 쓴 사람들한테 살려는 드릴게 뭐 그런 느낌의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은 미국 증시 보면은 어, 나스닥 위주로 또 많이 보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 아침은 아니죠. 미국 기준으로 아침이죠. 미국 기준으로 아침에 장이 시작하고 음, 약간 갭상승 출발한 거죠. 약간 갭상승 출발하고 쭉 하락해서 거의 2% 정도 빠졌어요. 제가 그 저녁에 좀 봤었는데 아 이거 다음 주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급반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1.55% 정도 상승했고 다우도 올랐고 S&P도 올랐습니다. 거의 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신용 쓴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반대의 위기를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다음 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뭐 월요일 하루만 놓고 봐도 일단 갭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럼 미국 시장이 왜 올랐나 그것도 좀 보자면 일단은 보시면은 뉴욕 증시 양호한 고용 지표, 금리 상승 제한, 국채 금리가 말하자면 보면은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둔화시키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한 흐름에다가 이제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올랐다. 그죠?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 지수가 긍정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용거래 반대매 공포로 심약한 개미들이 조 단위로 던졌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잠시 얘기하겠지만 요 정도 하락에 반대매가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웃기고 너무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 제가 보기엔 그 최근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멋모르고 신용을 쓰다가 아마 반대임에 당하고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듣다 보면은 이런 상황은 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신용을 써야 될 상황이 있고 신용은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만 쓰는 거지 한 달 두 달만 쓰는 거지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진심으로. 이게 저도 이런 상황도 예전에 경험했었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때 그 뭐야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 상태도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이따가 또 보겠지만 뭐 진짜 이런 하락에서 뭐 신용 반대매가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고작 요 정도 하락? 이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몇 배 차이야? 엄청난 차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뭐 한 다섯 배? 다섯 배가 아니라 저는 2, 30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없이 폭락했는데 얘는 올라서 좀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했기 때문에 어, 반대매까지 나오는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은 계속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반대매를 신용을 쓴 사람들은 진짜 살려는 드릴게 라는 분위기로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 종목들 얘기하면 테슬라는 일단은 뭐 600달러가 붕괴됐다. 테슬라가 좀 빠졌어요. 3.78% 빠져가지고 저희도 테슬라 관련 주식이 있죠. MS 오토텍? MS 오토텍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커 보이면 조금씩 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말하자면 지금 뭐 악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반적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은 점점 확대가 되는데 이제 경쟁 업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다 대부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이제 사업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그런 경쟁을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건데 저희가 이제 포트에 있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테슬라랑 거래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전기차 업체랑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조금씩 모아간다면 최근에 제가 다시 얘기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관점에서도 좀 빠졌고 제가 보기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또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 음, 원유 국제유가 관련 종목인데 또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음, 원유값이 요 정도일 때 이야기했는데 한번 올라갔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희 종목 볼까요? 미창석유 같은 경우도 그 어제장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쭉 빠졌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요 정도 빠졌을 때 이거 조금씩 모아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9만원, 10만원 갑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좀 담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음,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레벨업, 또 레벨업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원유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백신으로 인해서 좀 해결이 되면 말하자면 경제가 다시 한번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한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바이든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사업에 비중을 실어가고 있죠. 저희 풍력이나 이런 거 종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풍력이나 이런 친자연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더 관심을 갖겠죠. 왜냐면 원유가 비싼데 우리 빨리 풍력이나 태양열로 돌아가자, 그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테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게끔 만드는 정치적인 이유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이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미창 석유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풍력은 언제 올라가냐? 풍력도 올라가요. 이 풍력 관련이 이제 두산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도 어떤 테마와 이슈로도 한번 올라갈 거고 중장기적으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사놓고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중장기로 보면은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두 배, 세 배 이상의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원유값 상승으로 이제 석유 관련 그 업종들이 올라갈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종목들 쭉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금요일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어요. 올라간 거는 지금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 저희 코스맥스 시리즈 있죠? 코스맥스 시리즈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코스맥스는 좀 이제 이미 다 수익권이에요.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뭐 그 정도 수익 중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코스맥스의 그 친구들도 다시 얘네들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스맥스 형은 이미 다 올라갔고 동생들도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하나생명이나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한전기술도 좋았고 메가스터디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것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금융 관련주 좋았다. 어쨌든 다음 주에 시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를 보면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수를 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 조정장을 보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장 보세요. 이 정도 하락. 지금 말하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락했고 이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락하고 쭉 올라갔죠. 이때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정도 하락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침에 날씨가 좋다. 아침에 비가 온다. 날씨가 춥다. 이런 이유로 하락을 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다고. 이 정도의 하락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실제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계좌 상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빠지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종목은 빠졌지만 이때 오히려 단타로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루에 매수 매도하고 그 다음날 상황에 따라 매수 매도하고 그러니까 좀 하락했을 때 다시 밑에 잡고 상승하면 5% 10% 먹고 팔고 뭐 그런 것들 제가 뭐 자료와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매매를 해서 말하자면 단타 계좌로는 수익이 많이 발생했고 중장기 포트는 어쨌든 그거는 매매를 안 했으니까 좀 밀렸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다 수익권으로 돌아갈 거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락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주식 시장을 떠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일상이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진짜 아침에 좀 매매하고 자버려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잤거든요. 왜냐면 뭐 별로 무섭다? 공포스럽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빠질 테면 빠져봐라. 빠지면 뭐 밑에 저점에서 좀 잡으면 되지. 그리고 난 돈 벌 수 있으니까 빠질 거면 확 빼던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섭다는 느낌은 솔직히 전혀 없었거든요. 이때는 무서웠어요. 이때는. 저도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왜 위험한 투자를 했었냐면
아니 코스닥이 400이 말이 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위험한 투자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때 그 위험한 베팅을 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본 게 이 장이죠. 그러니까 이때 제 계좌 상태가 엄청나게 뭐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때 원금은 이미 다 뭐 찾고 제가 다른 쪽에 뭐 사업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을 사용했고, 말하자면 제가 수익 난 금액으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감은 없는 거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만약에 했다면, 작년에 3월 이후에 했다면 진짜 개나 소나 다 돈 버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때 수익이 난 없었어요. 예? 왜 없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무조건 수익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수익이 났다면 지금 하락이 무서운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벌었는데 지금 하락이 뭐가 무서워. 근데 만약에 돈을 못 벌었어요. 이때 돈을 못 벌고 진짜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주린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올해 지금 1월, 2월, 이제 3월 들어갔지만 그런 분들은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공부를 해서 제가 얘기하는 영상을 잘 듣거나 어쨌든 주식 관련 공부를 해서 앞으로 계속 주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하락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공부하기도 싫다 하면 주식을 접던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해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안 한다면, 신용을 안 쓰고, 고점에서 신용을 안 쓰고 현금만 사용해서 매매를 하면,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포트만 잘 매매해도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믿는데, 이런 하락하는 게 무섭다,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어떤 포트를 구성해 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하다 보면은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도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니까 제가 보기엔 저런 종목들로 잘 매매하고, 만약에 수익을 못 봤다,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한 사람 중에 손실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상승장에서 뭐 요 시점에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린이도 돈을 버는 시작이었어요. 누구나 우리 집 개도 돈 벌고 옆집 개도 돈 벌고 다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시장이었는데, 요런 하락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 나중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하라는 거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공부한 게 있어, 난 다음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주식을 계속 해야 되지만, 나 이 하락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나중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주식을 싹 다 정리하고 주식 시장을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처럼 얘기하는 유튜브가 어딨어. 제가 주식 유튜브를 하는데 주식시장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지만, 요 정도 하락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승장에서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럼 앞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장이 나오면 난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도 싫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남으실 계획인 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론과 논리상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개잡주를 자꾸 몰빵하거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물타기 하지 마라, 말하자면 분할 매수해라, 뭐 매도할 때 뭐 돼지 잡는 방법, 볼린저 밴드, 이평선, 뭐 그런 다양한 뭐 VI 매매법, 그런 것들만 충실하게 해 나가면은 분명히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할 자신 있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남고, 이제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음 주에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0포인트를 넘을 것 같아요.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아마 계좌가 여러분들이
바이오나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다 계좌가 플러스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이런 하락이 언제나 있는 거니까 내가 해보니까 힘든 것 같아. 나는 좀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말하자면 공부 안 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매매법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 제 아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너무 답답해. 그냥 쭉 홀딩이야. 그냥 쭉 홀딩이고 그 회사 욕을 맨날 해. 그 얘기를 예전에 그냥 들어줬는데 요즘엔 못 듣겠어요. 아니 왜 회사 욕을 하냐고. 왜 그 회사 대표 욕을 하고 왜 그 회사 욕을 하냐고. 그럼 그 주식을 팔면 되잖아. 그 주식이 올라갔을 때 팔지도 않아. 또 내려가면 욕해. 올라가면 또 팔지도 않아. 또 내려가면 욕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좀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그냥 일단은 다음 주는 상승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뭐 내일 주말이니까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가질 계획이니까 신규로 한두 개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럴 계획이니까 어쨌든 주말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요. 어쨌든 다음 주 시장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호재 뉴스가 몇 개 나왔으니까 당장 월요일은 좀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슈팅 나오면 좀 일부 매도하면서 좀 현금화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댓글을 안 봤구나. 댓글을 안 봤네. 댓글 빨리 보고. 댓글 보면 일단 간발의 차이를 놓쳐서 방송 못 들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장대음봉, 그러니까 현금 비중 50%는 늘렸다고. 그래서 장대음봉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현금 비중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아요. 50%는 너무 많지 않나? 저는 현금을 10에서 20%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50%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수가, 지수 배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에 빵 터졌다고 하신 분도 있고, 점심 저녁 방송 너무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릴 때 일요일 아침 8시 디즈니 만화 기다리듯이 형님 방송 기다린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석유 신규 종목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랐다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음, 2차전지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신규 종목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말씀 듣고 조금 무리해서 현금을 만들어 봤다고 주분이 신나지고 와서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무리해서 현금을 만들었다는 건 뭐야? 손절했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무슨 현금 비중을 10에서 20%만 있으면 돼요. 뭐 현금 비중 50% 이상도 내가 보기엔 오반데. 알아서 잘 대응하시고요. 미래 ING가 박영선 관련주라고 정치 테마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정치 테마주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도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공개 사고에서 조금 지수가 올라간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현금 풀매수해도 된다는 거 이해했는데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종목 선정을 해서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이 되면 최대한 여러 종목을 사세요. 뭐 10종목 사면 어때? 20종목 사면 어때? 포트를 좀 늘리세요. 다양한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바이오만 또 다양하게 사지 말고 바이오만 10종목 사고 저 분할 매수했어요. 라고 하면 짜증낼 거야. 바이오도 사고 뭐 반도체도 사고 뭐 컨텐츠도 사고 뭐 금융주 사고 조금씩 분할해서 사세요. 어디 가나 지수가 문제 너무 웃기는데 웃어야 할지 주린 주식시장이 적응이 참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면 나중에 반드시 상승 나와요. 1000포인트 넘어가니까 그때 좀 주식시장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금을 줄이세요. 그러면 편해요. 주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몽청이가 너무 귀엽다고 장 막판에 거의 회복해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제 영상을 5번이나 본다고 이분이 5번 보는데 왜
저번에 뭐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5번을 보는데 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